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4강 중에 네 번째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벌리가 다 끝났고요. 그 시벌리를 종합하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맨큐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Principles of Economics에 보면은 이것을 정리해서 10 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학의 10가지 원리라고 하는, 제가 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한 거는 서울대학교의 김환진 교수님이 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요 10 Principle하고 김환진 교수님의 강의 노트도 다 올려드리도록, 강의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맨큐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경제학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미거시를 모두 포함해서 10가지 원리를 뽑아낸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기 때문에 제가 한 10가지 원리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영어로 된 거를 한번 보시고, 여기 나오는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내용까지도 아셔야 되고, 실제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레고리 맨큐라는 사람은 10가지 원칙 중에 이렇게 How people make decision, 결국 선택, decision이 선택이고 결정인데,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에 관련해 가지고, 넘버 원, people face trade-off. trade-off, 서로 상충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There's no free lunch. To get one thing, you have to give up something else. 하나를 선택했으면 또 다른 거는 어떻게 해요? give up,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어때요? scarcity of resource, 자원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 희소하죠. 시간은 희소함을 없앨 수가 없어요. 물건은 좀 만들면 되는데, 하여튼 모든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이, 인간이 face trade-off를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examples 1. students studying time versus, vs는 versus라고 읽어요. versus를 줄인 거야. versus leisure time. 여가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 강의 들어가기 싫고, 그렇죠? 어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든지 당구를 치든지 하고 싶은데 그건 리저 타임이죠.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decision,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trade off라고 하는 거예요. starting time between two subjects,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도 지금 영어를 공부할까, 수학을 공부할까, 경제학을 공부할까, 행정학을 공부할까, 두 개 사이에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은 어떻게 돼요? scarcity, 한정돼 있으니까. household deciding where and how to spend the family income. 아빠가 벌어오는 family income, 돈을 가지고 household, 이거는 엄마라고, 가정주부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주부는 시장을 보러 가는데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쓸까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돈이 많다면 무한대로 쓰고 그냥 맥히는 대로, 우리는 그거를 감정에 충실한 충동 구매라고 하죠. 충동 구매가 가끔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하여튼 돈이 아깝다면, 목표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래,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행복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충동 구매가 주는 행복이 돈을 아껴서 절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크게 줘. 그러면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을 아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이걸 위해서 정보 수집도 하고 사람들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Society, 사회적 수준에서 보면은 society in general is faced with trade-off. 예를 들면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 공무원이 되어잖아요. 공무원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할 것인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저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트레이드 오프의 상황인데, guns and butter trade-off, 이거는 뭐냐면
건이라고 하는 거는 권총을 건이라고 그래요. 버터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버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건 싸면은 정부가 이 사회가 가진 돈을 국방비에 쓸 것이냐 아니면 복지에 쓸 것이냐. 국방비에 돈을 쓰면 복지에 돈을 못 쓰고 복지에 돈을 많이 쓰면 국방비가 줄어드는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promotion of service versus industry. 서비스 산업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제조업을 키울 것이냐. 그 다음에 growth versus environmental protection. 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 보호를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노동 환경운동가들은 environmental protection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성장주의자들은 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개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Production efficiency versus equity. 그러니까 형평성을 키우는 복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production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할 것이냐. 그렇죠?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 이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이 처한 거는 다 트레이드업. 뭐 하나를 선택하면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게 제1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opportunity cost ever present. The true cost of a good or service is the cost of another good or service. You give up. 한 재화와 용역을 선택한 가격을 어떻게 따지느냐? 그것은 내가 뭘 포기했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Cost of college, 대학에 다니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Cost of tuition, 등록금을 tuition이라고 그래요. 책값, books, value of wages lost, 내가 포기한 임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대학생이 아니라 고졸자로서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서 일했을 때 포기한 월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cost of college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Not included in the opportunity cost of attending college are various living expenses one would have. 이게 뭐냐면 여기 이 두 가지만 다뤘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비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쓰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도 이것만 따져도 대학 4년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 1억 3천만 원 정도를 포기한다. 그래서 대학에 4년 동안 다니는 비용의 진정한 비용은 1억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 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게 두 번째 원리 opportunity cost is ever present. 세 번째로 가면은 marginal economics are most relevant. relevant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다 또는 정당하다, 올바르다,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relevant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에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은. 그래서 marginal economics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라서 영어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시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 사용하는 것일까 따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10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딱 1시간만 있다고 끊어서 생각하는 거죠. 마지노하게 하나씩 끊어서 생각하는 습관. 이것이 relevant하다. 적절한 판단이다. 이런. It is changes made on the margin. small change를 margin이라고 그래요. That ever relevant in economics analysis and decision making. 그래서 여기 나오는 airlines deciding to price a standby ticket or peak pricing. 이거는 가격을 매길 때 만약에 하나씩 끊어서 항공사에서도 물건을 팔 때 항공표를 팔 때 스탠바이 티켓이라고 하는 거는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떨이로 나오는 걸 스탠바이 티켓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off peak pricing, 프라이싱도 피크 타임일 때는 굉장히 비싸게 팔고 피크 타임이 아닐 때는 싸게 어떻게든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이런 마지널 에코노믹스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체를 따지는 average pricing이 아니고 incremental 또는 marginal pricing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의의 부분을 다시 들으세요. 궁금하시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incentive matter. matter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는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하다. 또 명사로는 그냥 일, 물건 이렇게도 matter라고 그래요. incentive matter. 요 의미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People respond to incentives. 인간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센티브가 monetary 또는 non-monetary. 돈으로 주는 거든 뭐 칭찬해 주는 거든 하여튼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당근을 줘야 되고 못했을 때는 채찍을 주는 이런 채찍과 당근이 먹혀드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 세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조직과학이라든가 인사행정론 시간에 MBO라는 걸 배워요. MBO가 뭐냐면 Management by Objectives. 그래서 목표 관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졸업할 때는 입에 그냥 술술 나와야 돼요. MBO가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입사시험 갔을 때 MBO가 뭐냐. 목표 관리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MBO라고 그래요. 근데 MBO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목표를 결정할 때 실제 그 일을 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성과 계약을 서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강조하는 목표 관리를 MBO라고 하는데 이런 컨셉이 다 인센티브 매더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5번째 원리로는 trade makes everybody better off. better off, 더 잘 살게. trade란 바꿔치기, 교환해 먹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든다는 거죠. No man is an island. 어느 누구도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무인도에 사는 혼자 된 섬이 아니에요. Specialization and exchange increase production and welfare. 서로 전문화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를 전문화해서 exchange 서로 바꿔 먹으면 어디서 바꿔 먹어요? 시장에서 바꿔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생산과 서로 간에 잘 사는 정도를 welfare, 복지, 잘 사는 정도를 welfare를 잘 사는 정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은 아담 스미스는 절대 우위를 이야기했지만 데이비드 리카도는 상대 우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omparative cost advantage 수업 시간에 변호사와 타이피스트 이야기 해줬어요. 타이피스트가 둘 다 못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변호사보다 잘할 수 있는 건 타이프 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비교 우위, 상대 우위만 있다 하더라도 서로 바꿔치기, 스페셜라이제이션 앤 익스체인지 하게 되면은 프로덕션과 웰페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이 제 5원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6번째 원리입니다. 마켓 이코노미,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걸 마켓 이코노미라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most efficient system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 이 시장 경제가 뭐예요? 가장 우리 함께 사는데 좋은 제도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뮤니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해 봤을 때 커뮤니즘, 공산주의 또는 사회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central planning concept has failed because it leads to misallocation of resources, corruption, inefficiency, etc. etc는 etc.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공산주의, 북한과 같이 센트럴 플래닝을 하는 것은 실패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것이 lead to 어떻게 결론 났어요? 잘못된 걸 미스라고 그러죠. misallocation, 자원 배분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부패하죠. 공산당원들은 잘 살고 이런 것들 부패라고 그랬죠. 결국 inefficiency, 비효율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는 자본주의가 완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K자형 우리 불균등 분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커뮤니즘이 아니고 커뮤니테리아니즘, 제가 하는 공동체주의는
커뮤니테리안리즘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즘은 강제성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커뮤니테리안리즘은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경제를 돌아가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캡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이 가격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 가격 시스템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고 efficient한 자원 배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How does the complex market system not fall apart? 어떻게 이 복잡한 시장 경제가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냐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 마음속에 인간들 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Profit.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Price system. 가격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리고 Competition.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Rule of Game이라고 하는 게임의 룰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놈들은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복잡하지만 인간들 마음속에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인간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 이렇게 시장 가격에 의해서 서로 물건을 서비스를 바꿔치기 하고 함께 잘 사는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 얘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equity,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캐피탈리즘도 사실은 실패한 건데 그보다 더 나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지금 캐피탈리즘 속에서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Number 7, government correct market externality, market failures, sometimes. 이게 sometimes 항상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게 마켓 페일러가 발생하고 이것을 correct 올바로 잡는 기능을 정부 government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sometimes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도 sometimes too much government interference in the market is neither good nor desirable. Some intervention is a necessary evil. necessary evil. 필요하기라고 그랬죠. And sometimes promote social good. 어떤 때는 social good, 사회적인 good, 복지를 늘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necessary evil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의 개입이 옳은 것은 아니고 너무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느냐. The acceptable function of government are provide for legal system. 법 시스템을 헌법과 법률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중요하죠. Promote efficiency and regulate competition. 어떤 경우에는 산업 정책을 펼치고 어떤 때는 경쟁을 좀 규제하기도 하고 경쟁을 조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promote equity, 형평성을 키우는 거. 그다음에 provide for a public good,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 facilitate and promot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경제 성장과 발전을 좀 더 프로모션, 이렇게 촉진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외부성을 교정하고 이런 것이 공해 문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regulate monopoly, 독점, 나쁘다고 그랬죠. 독점을 규제하고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소비자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독점 규제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넘버 7이 되겠습니다. 다 복습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 원리로 가면은 뭐가 되냐. Standard of living depends on productivity. 이거는 제가 안 한 건데 각 나라마다 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여러분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productivity라고 그래요. productive,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Difference in income level are very wide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차이가 어디서 오냐? productivity. productivity는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쟤는 왜 공부를 잘할까? 생각해보면 첫째, 머리가 좋은 놈이 공부를 더 잘하겠죠. 미안합니다. 머리가 좋은 놈이 공부를 잘할 테고 또 하나는 공부 시간이 많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올바른 사람이 또 공부를 잘할 거예요. 제가 경험상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필요해요. 공부 잘하는 것은. 하여튼 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것도. Question. Are workers inherently more lazy in Africa than in Europe or America?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 가지고 못 사느냐? Of course not.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럽과 미국이 잘 사는 이유를 대자면 첫 번째는 과학기술이에요. 생산성에 제일, 국가적 생산성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ole of technology. 제가 이거 좀 하면서 그 다음에 the level of education and training. 여러분 왜 교육을 받아요? 좀 더 대학을 나오면 높은 월급을 받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cultural, religious, social norm and custom. 요거는 이게 social capital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종교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못 산다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게 과학기술과 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시경제학인데 아까 요 7번 항은 경제, 8번 항은 경제 성장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거시경제학의 모니터리 팔러시 해가지고 이 물가 관련된 건데 그런 것들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Prices are affected by monetary policy. 시장에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돈을 줄이면 물가가 떨어져요. 물론 돈을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찍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 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한국은행이 은행의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체에 돈이 늘어나게 돼 있고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이 돈을 다 갚아요. 갚게 되면 이 시장에 돈이 줄어들게 돼 있죠. 이런 걸 화폐금융론이라고 하는데 모니터리 팔러시, 즉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모니터리 팔러시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게 9원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0원리는 이렇게 되면 Society face a short run trade-off. 여기도 트레이드오프가 거시경제에도 존재하는데 인플레이션과 unemployment, 실업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인플레이션,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장사도 잘 되고 좋아요. 그래서 플러스의 효과를 내지만 그래서 플러스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실업이 줄어들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 경제가 망하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게 필립스 커브인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10원리에 맨큐의 10원리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4강을 정리하면서 조한 바이올릿 로빈슨이 한 말을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The purpose of studying economics. 이코노믹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is not to acquire a set of ready-made answer. ready-made answer. 제가 정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답을 구하는 게 not 아니다는 거죠. economic question에 대해서. But to learn 배우는 거예요. How to avoid being deceived by economists. 경제학자들이 속삭이는 그 사탕 발린 말에 어떻게 하려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법. 속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경제학을 배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시니컬한 말이기도 하지만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4강까지 나눈 미시경제학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세상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공짜가 없다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속임수예요. deceive. 속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냉철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냉철한, 충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조한 바이올렛 로빈슨이 말한 것처럼 경제학 배우는 이유도 어떤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이 경제학 저하고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사탕 발림으로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하면 성공해, 이거 아주 공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4강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경제론, 우리 정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